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유체역학에 특히 이제 이 액체가 움직일 경우 그때 등장하는 두 식 소개했죠. 그중 하나는 연속 방정식이었죠. 자, 튜브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제 단면적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단면적은 A1이고 이 부분 단면적은 A2입니다. 요때 요 V1이고 여기 흐르는 속력을 V2라 그러면 A1 V1하고 A2 V2는 똑같아 하는 게 연속 방정식이었죠. 자, 이거는 유체 중에서 액체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액체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기체에 비해서 비압축성이다. 그래서 액체 전체의 부피는 모양은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A1일 때는 이제 워낙 넓으니까 천천히 움직이다가 좁은 데로 가면은 속도가 유속이 빨라지죠. 사실 기체도 이런 경향이 있죠. 좁은 영역을 지나갈 때는 빨라지는데 기체는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성립은 안 됩니다. 액체 경우에는 성립되죠. 자, 그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 식이 바로 유명한 베르누이 정리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튜브를 생각합시다. 자, 단면적이 변할 수 있고 또 높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튜브는 사실은 이 튜브 굵기는 그렇게 지금 과장해서 그린 거로 보세요. 튜브의 굵기는. 자, 이 튜브의 요 부분의 면적은 A1 단면적, 요 부분 단면적은 A2, 그리고 요 부분의 압력은 P1, 요 부분의 압력은 P2라 그럽시다. 압력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부는 로 액체라는 이제 이 밀도의 액체가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관 따라서. 자, 여기에 속력을 V1이라 그러고 요 속력을 V2라 그러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점에서 요 높이를 요걸 H1이라 그러고 요 높이를 H2라 그럽시다. 그래서 관의 이제 높이가 이 중력 효과가 이제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성립되는 식입니다. 물론 정상류죠. 지금 중요한 건 정상류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자, 액체가 흐르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르는 형태가 물론 이제 분자들은 계속 꼴마가 없어져 버렸지만 새로 또 계속 등장해가지고 흐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흐름, 그런 걸 정상류라 그러죠. 스테디 커런트. 자, 이때 베르누이 정리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P1 더하기 로 액체 GH1 더하기 2분의 1 로 V1 제곱 이꼬르 P2 더하기 로 액체 G의 H2 더하기 2분의 1로 V2 제곱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뭘 뜻하냐면은 압력하고 로 액체의 G의 높이하고 그다음에 2분의 1로 액체의 V 제곱 이 값은 튜브 내부에서는 높이가 달라지더라도 또 단면적이 달라지더라도 상관없이 요 동그라미 친 요 양은 동일하다. 모든 튜브에서 동일하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고 요 베르누이 위에 선 거는 임의에 이제 두 지점을 갖다가 하나를 1이라 그러고 하나를 2라 해가지고 1에서의 값이나 2에서의 값이 똑같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걸 이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V가 0일 때도 성립됩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V1, V2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단면적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V1, V2 중에 V1이 주어지면 V2를 알 수 있고 반대로 V2가 주어지면 V1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요 이제
로 GH하고 로 2분의 1 로 V 제곱 요거 보시면은요. 요거는 참고로 우리 저 역학에서 배운 내용이죠. MGH 하면은 요 운동이 아니라 그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그러고 2분의 1 mv 제곱은 이건 운동 에너지죠. 이 두 개 합친 게 뭡니까? 바로 중력이 이 시스템에 여기에 작용하고 있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또 운동 에너지 합친 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두 개 합친 게.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여기 등장하는 P 압력 빼고 나머지 두 개는 요 MGH하고 2분의 1 MV 제곱 두 개를 더했는데 그거를 부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주를 부피로 나눈 건데 주를 부피로 나눈 게 바로 압력의 단위죠.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습니다. 주는 뉴턴 메타죠. 그거를 부피에 미터 3승으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뉴턴을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셈이 되고요. 뉴턴이 힘의 단위고 미터 제곱은 면적의 단위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압력이죠. 그래서 다 이제 이 좌변의 각 항들, 우변의 각 항들이 전부 다 파스칼의 단위를 가지는 압력의 단위를 가지는 물리량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아가지고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 연속 방정식은 이미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연속 방정식은 A 곱하기 V는 일정하다. 단면적 곱하기 속력은 일정하다. 단면적이 커지면은 속력은 늦어지고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속력은 2배가 된다는 그런 얘기 되죠. 단면적이 반으로 줄면 속력이 2배가 된다.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는 베르누이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정리의 증명입니다. 자, 우선에 요 이제 튜브를 요래 그립시다. 튜브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임의로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 튜브는 여기 다가 아니고 좌측 우측으로 계속 되는 건데 그 중에 일부를 그린 거죠. 자, 요 일부분, 자, 요걸 일부분이라 그럽시다. 일부분 조금 안에 여기 그리겠습니다. 요걸 일부분이고요. 여기가 2부분입니다. 여기가 2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제가 그린 거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정도를 그려가지고 요거 1부분이고 요거는 2부분이죠. 근데 이제 델타 T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델타 T 동안 요 일부분에 있던 요 지금 일부분에 동그라미에 제가 빗금친 요 부분에 있던 유체들이 델타 T 동안 어디로 가느냐면 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냐? 요 거리가 V1 델타 T입니다. 자, 요거는 V2죠. 여기는 V1이고 여기는 V2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V2죠. 그래서 요 거리는 V2 델타 T입니다. 거리가 같을 수가 없죠. 참고로 단면적이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2이기 때문에 단면적이 보다시피 A1보다 A2가 작죠. 그러니까 V2는 더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이제 길게 그렸죠, 제가. 자, 이게 이제 이동한 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대상을 뭘로 잡느냐? 지금 우리가 요거 역학에 배운 내용을 대상으로 잡는데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요 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액체, 여기 우리의 대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입자계죠, 입자계. 시스템의 계. 자, 요 대상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겠습니다. 자, 요 대상에 작용하는 힘들. 자, 대상에 작용하는 힘들이 뭐가 있느냐? 자, 대상에 작용하는 힘들 봅시다. 자, 대상을 요거만 잡았다는 얘기는 요 지금 빨갛게 칠한 요 오른쪽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대상이 아니고 또 여기 단면적이 A1에 해당되는 그 왼쪽에 있는 부분 자기 동료들이 있죠. 말하자면 액체들이 있죠. 이 밖에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작용하는 힘들은 우선 첫 번째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중력 외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 압력에 의한 힘이죠. 대상이 빨갛게 칠한 게 대상이기 때문에 압력에 작용하는 거는 이제 대상의 표면에 압력이 작용하죠. 표면은 일단 좌측 A1 부분에 의 압력에 의한 힘. 요 힘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여기 압력을 P1이라 그랬죠. P1 곱하기 A의 오른쪽을 향하죠. A1. P1이라는 압력으로 면적은 A1이고 오른쪽을 향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A2 부분의 압력에 의한 힘입니다. 요거는 P2고 A2인데 이거는 왼쪽을 향하죠. 지금 요거는 이제 대상의 바깥에서 힘을 가하는 겁니다. 대상은 주인공이고요. 그러니까 P2 부분에 여기 A2 부분 요건 1 부분이고 요 1, 2는 그냥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 A2는 면적이고 V2는 속력이고 요 이제 압력도 P2가 주어져 있죠. P2 부분에 자기 이제 동료인 액체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칠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액체들이 이 지금 대상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요 방향 요 칼로 친 거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또 뭐 있느냐 하면 이제 튜브 측면이 있죠. 튜브에 작용하는 힘들. 자, 이때 이거 마찰을 무시합니다. 마찰이 들어가면 일이 제가 어렵습니다. 마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면이 이 액체로 하여금 밖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수직 강력이죠. 수직 강력입니다. 그래서 튜브의 측면이 요 대상을 갖다가 밖으로 못 나가도록 안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쭉 누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가고 튜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 이 이제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네 가지 힘. 자, 요 네 가지 힘 중에서 중력은 보존력이죠. 요거는 보존력이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이면 보존력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나머지 세 개는 자, 이제 요 힘들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델타 T 동안 요 작용하는 힘들이 우리의 대상의 한 일의 양이 얼마냐?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것보다도 이렇게 합시다. 이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잠깐 요거보다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기억납니까? 우리가 저 역학 시간에 배운 것 중에 개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자,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자,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요 개에 작용하는 힘들 중에서 보존력에 해당하는 그 보존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친 거죠. 그 지금 우리 요 시스템에서는 보존력은 중력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입니다. 그것의 증가량은 보존됩니까? 어떤 때 보존된다 그랬어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 0일 때만 되죠. 그래서 요 답은 이겁니다. 비보존력에 작용하는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다.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역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역학 시간에 배운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좌변에 해당되는 거. 자, 좌변은 뭡니까? 요거는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게 대상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죠.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이다. 자, 이게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죠. 요거는 델타 T 동안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대상의 운동 에너지의 더하기 중력에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델타 T 동안. 자,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증가량,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 요거를 갖다가 델타 K라 그러고, 요 앞에 거를 델타 K 카이네틱 에너지, 뒤에 거를 델타 포텐셜 에너지, 델타 P라 그럽시다. 자, 그럼 델타 K는 뭐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시면은, 자, 요 빨간 부분이 시간이 델타 T가 지나면 어디로 가 있느냐? 파란색으로 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요렇게. 파란색으로 요렇게 밀려나 있죠. 그래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빨간색 부분이 요 왼쪽에 A1은 V1 델타 T만큼 이동해가지고 파란색 요 이제 요 부분으로 변하고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때 V2 델타 T만큼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대상에 해당되는 튜브가 전체적으로 쉬프트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는 뭐냐면은 요 중복되는 부분 있잖아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중복되는 부분은 물론 이동 다 했습니다만 총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요 가운데 부분 요 중복되는 부분의 운동 에너지는 중복되니까 변화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긴 변화가 뭐냐? 요 부분 녹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이 요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네트 변화예요. 그러니까 V1 델타 T 부분에 있던 요 액체가 V2 델타 T로 올라갔다고 보면 돼요. 가운데는 그냥 변화가 없죠. 물론 전체적으로 이동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각 부분의 에너지 같은 걸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은 있던 게 그대로 있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 왼쪽에 있는 요 자그마한 원통이 오른쪽에 있는 좀 이제 길어진 요것도 자그마하죠. 그 원통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보는 거니까 요 나중에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요 부분의 운동 에너지를 요 부분의 운동 에너지로 빼주면 그게 바로 변화량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원래는 가운데 부분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오른쪽 운동 에너지 빼기 가운데 운동 에너지 더하기 왼쪽 운동 에너지죠. 근데 가운데 운동 에너지가 어차피 캔슬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오른쪽 운동 에너지 빼기 왼쪽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량은 오른쪽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m은 A2 곱하기 V2 델타 T 부피 곱하기 로 여기 m이죠. 그 다음에 V2 제곱이죠. 자, 여기에 오른쪽 요 부분, 요 부분, 요 빨강색이건 파란색이었죠. 의 질량이죠. 맞아, 이게 질량이죠. 요 갈로한 게 부피고요. 부피 곱하기 액체죠. 이건 액체. 요런 질량이 나오죠. 거기에 이제 요거 빼기 2분의 1 A1 V1 델타 T의 로 액체 V1 제곱. 여기 바로 요거는 이제 왼쪽이죠. 왼쪽. 요거는 왼쪽 조금 큰 거죠. 요거의 질량이죠. 질량에다가 V 제곱 곱했으니까 그때다가 2분의 1 곱했으니까 운동 에너지. 요거는 이제 이 새로 추가된 운동 에너지고 이건 없어지는 운동 에너지가 빼줘야죠. 자, 요 정컨대 참고로 A1 V1하고 A2 V2는 똑같죠. 그래서 요 공통인수 묶어도 됩니다. 자, 요거 이꼬르 2분의 1 A1 V1 델타 T의 괄호로 취급합시다. 로 액체 부피는 똑같죠. 사실은 V2 제곱 빼기 V1 제곱이다.
자, 여기에 델타 카이네틱 에너지입니다. 자, 이제 델타 포텐셜 에너지도 해야 되겠죠? 델타 포텐셜 에너지는 자, 오른쪽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아닙니까? m에서 이제 오른쪽 m이죠. 오른쪽 m은 내나 마찬가지로 a2 v2 델타 t 곱하기 로 액체, 여기 오른쪽 질량이죠. 곱하기 gh, 오른쪽 높이는 h2고요. 빼기 왼쪽 a1 v1 델타 t의 로 액체, g의 높이가 h1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V1하고 A2, V2가 똑같으니까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T에 로 액체까지 G가 있고요. 갈로 열고 H2 빼기 H1이다.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아까 제가 소개한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비보존력에 의한 일량하고 똑같다는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 은 요 두 개를 대주면 됩니다. 자, 요거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요거 쓰고요. 그래서 A1 V1 델타 T의 로 액체에 G의 H2 빼기 H1 더하기 2분의 1 A1 V1 델타 T의 로 액체의 V2 제곱 빼기 V1 제곱이다. 자, 요게 좌변입니다. 좌변, 여기 좌변. 자, 이제 우변은 뭐냐? 우변은 비보존력에 의한 일량이죠. 비보존력에 의한 일의 양이다. 자, 일은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죠. 일은. 자, 비보존력이 3개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A1 부분의 일의 양 더하기 A2 부분의 일의 양. 힘이 3가지였지 않습니까? A1의 그 왼쪽 압력의 양거, 그 다음 A2 부분의 오른쪽의 압력의 양거 부분의 일의 양, 그 다음에 튜브의 측면이죠. 측면에 의한 일의 양 3가지입니다. 근데 튜브의 측면에 의한 힘은 튜브의 수직한 방향이죠. 근데 튜브 따라 움직이는 액체의 방향은 튜브 따라 움직이잖아요. 튜브의 평행한 방향, 그 면의 평행한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는 0입니다. 요거.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수직 항력은 일을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면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 액체가 튜브의 면을 따라 움직이는데 힘은 그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주니까 일은 원래 뭡니까? 힘하고 그 이동하는 거리를 곱한 건데 이동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하고 수직이니까 두 개를 도트로 곱하면 0 되죠. 그래서 사실은 튜브의 측면에 의한 일의 양은 0입니다. 그래서 A1 부분의 일의 양하고 A2 부분의 일의 양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A1 부분의 일의 양은 힘은 P1 곱하기 A1이 힘이고 방향은 오른쪽이죠. 그리고 이동 거리는 V1 델타 T의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자, 그 다음에 A2 부분은 P2A2의 방향은 왼쪽이죠. 그 다음 이동 거리는 V2 델타 T의 오른쪽이죠. 이동은 다 오른쪽입니다. 하지만 압력의 방향은 양쪽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죠.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P1A1 V1 델타 T 빼기 P2A2 V2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근데 A1 V1하고 A2 V2가 똑같죠. 그래서 가로 열고 A1 V1 델타 T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은 P1 빼기 P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우변이죠. 여기 이제 우변이에요. 여기에 우변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변 이꼴 우변이다. 좌변은 뭡니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우변은
비보존력에 의하여 하여진 일의 양 이렇게 되죠. 자, 해보면 이제 그대로 옮겨 서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 이제 좌변에 해당되는 거 A1 V1 델타 T. 참고로 A1 V1 델타 T가 두 군데 다 있으니까 묶어냅시다. 묶어내면은 크게 묶으면 로 액체 G에 H2 빼기 H1 더하기 2분의 1. 자, A1 V1 델타 T는 없어졌죠? 로 액체 V2 제곱 빼기 V1 제곱. 여기에 좌변이고 이꼬르 우변은 A1 V1 델타 T의 P1 빼기 P2다. 자, 이것은 상수대가 없어지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 자, 요거 먼저 쓸까요? P1 빼기 P2는 이제 쫙 풀어 쓰겠습니다. 로 액체 G H2 빼기 로 액체 GH1 더하기 2분의 1로 액체 V2 제곱 빼기 2분의 1로 액체 V1 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1은 왼쪽으로 2는 오른쪽으로 옮깁니다. 이항을 합니다. 그럼 요 변형하면은 요 P2하고 P2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조금 빨간색으로 여기 있는 원에 해당되는 거 요 두 개 요거는 왼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다 옮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1 더하기 로 액체 GH1 더하기 2분의 1 로 액체 V1 제곱 이꼬르 P2 더하기 로 액체 GH2 더하기 2분의 1로 액체 V2 제곱이다. 자, 이런 식이 나왔죠. 자, 그래서 압력에다가 로 GH 더하기 2분의 로 V 제곱하면은 그 값은 1에서의 값이나 2에서의 값이나 똑같다. 사실은 이 단면 관의 단면 어디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된 형태 베르누이 정리인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튜브 측면에 그 마찰에 의해서 사실은 조금씩 이제 에너지 뺏기는 거 그거 감안하면 식이 좀 틀려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식입니다. 측면에서 생기는 마찰에 의한 이 손실을 이제 무시한 거죠. 그래서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어진다. 자, 응용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만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요 식은요 사실 V가 0일 때도 성립됩니다. V1이 0이면은 참고로 이제 특성 경우죠. 이게 V1이 0이면은 A1 V1은 A2 V2라는 요 연속 방정식 때문에 V2도 0이죠. 때문에 V2도 0이 되고 그럼 이 식에서 V제곱에 해당되는 제일 끝에 항들은 없어지죠. 이때는 P1 더하기 로 액체 GH1은 P2 더하기 로 액체 GH2고요. 그래서 P2는 사실은 P1으로 쓸까요? P1은 P2 더하기 로 액체 G의 H2 빼기 H1이죠. 자, 이 식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P1하고 P2를 보면은 P2의 높이는 H2고 P1의 높이는 H1이죠. 지금 그림 보면 H1이 더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서의 압력은 위에서의 압력에다가 로지 곱하기의 깊이 차이다. 바로 여기 깊이 차이죠. 요 보통 우리가 D로 쓴 거죠. 요걸 표면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표면 아니라도 의식은 성립됩니다. 어디든 간에 액체 위치에서 D만큼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또 바로 내려갈 필요 없어요. 비스듬하게 내려가더라도 깊이 차이만 보면 됩니다. 깊이 차이가 D만큼 나면은 압력 차이는 로 액체 곱하기 GD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인 상태에서 식도 이 식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면서 자, 오늘 수업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봅시다.